오늘 아침에 드신 물 한 잔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술도 함께요.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그 물 한 잔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여행에 함께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그 물과 밥이 어디를 지나는지 한 정거장씩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 여행의 끝자락에 아주 작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장기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먹 2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등허리 뒤쪽에 숨어 있는 장기, 바로 콩팥입니다. 심장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작은 것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을 아시면 아마 오늘 밤부터는 이 장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콩팥 2개가 하루 동안 걸러내는 피의 양이 무려 180리터에 가깝습니다. 180리터, 큰 생수통으로 90통이 넘는 양입니다. 그 많은 피를 이 작은 장기가 하루도 안 쉬고 걸러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콩팥이 얼마나 대단한 일꾼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를 보면 70이 넘으신 어르신 4분 가운데 한 분은 이미 콩팥이 조금씩 망가진 상태입니다. 대한신장학회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밝힌 최근 자료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4분 중 1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중 대부분이 자기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왜 모를까요? 콩팥이라는 장기는 정말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잘 안 냅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넘게 무너질 때까지도 별다른 티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깜짝 놀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나빠져 있었나 하고요. 저는 오늘 병이 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큰 병이 오지 않은 지금, 우리가 매일 밤 이 콩팥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돌봄에 대해서요. 거창한 약도 비싼 검사도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여행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몸속 콩팥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해서 이 장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두 눈으로 보듯이 살펴봅니다. 그 다음 이 부지런한 일꾼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잡아냅니다. 그리고 콩팥이 힘들 때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밤마다 이 장기의 짐을 덜어주는 습관들을 나눕니다. 특히 밤이 왜 콩팥에게 그렇게 중요한 시간인지 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 될 겁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그럼 천천히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아침에 드신 그 물과 밥이 위장을 지나고 창자를 지나고 영양분이 되어 피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돌면서 세포마다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세포들이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찌꺼기가 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찌꺼기가 피 속에 그대로 쌓이면 몸은 곧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더러워진 피를 쉬지 않고 청소해 줘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저는 콩팥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장이라고요. 도시에 사람이 쓸 깨끗한 물을 만드는 정수장이 있듯이 우리 몸에는 피를 깨끗하게 거르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콩팥입니다. 이 정수장은 특이하게도
하루 24시간 문을 닫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우리가 깊이 잠든 새벽에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정수장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타래 같은 거름망이 촘촘하게 뭉쳐 있습니다. 이걸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그냥 아주 작은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름망이 콩팥 하나에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00만 개. 200만 개의 아주 작은 거름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 거름망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숫자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1분에 약 90에서 120ml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1분에요. 이걸 하루로 모으면 아까 말씀드린 180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콩팥은 이 많은 물을 걸러낸 다음 몸에 필요한 좋은 물은 다시 아껴서 빨아들입니다. 무려 99%를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남긴 찌꺼기만 하루에 한두 컵 정도의 오줌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0리터를 걸러서 딱 한두 컵만 버립니다. 이렇게 알뜰하고 이렇게 정교한 살림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콩팥이 그런 살림꾼입니다. 평생 단 하루도 파업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69이시고 젊어서부터 30년 넘게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사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본인 몸을 한 번도 돌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손님상 차리느라 자식들 가르치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다고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내 몸속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콩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콩팥이라는 이름을 처음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너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정수장이 어떻게 지쳐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밤마다 어떻게 이 장기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지런한 정수장을 대체 무엇이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잡아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소금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오르는 그 소금이요. 짜게 드시면 왜 콩팥이 힘들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짠 것을 묽게 만들려고 물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피 속에 물이 늘어나겠지요. 물이 늘면 핏줄 안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압력이 콩팥 안에 그 가느다란 거름망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200만 개의 여린 거름망이 매일매일 센 물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처음엔 버팁니다. 그런데 몇 년, 몇십 년 이게 계속되면요. 거름망이 하나둘 찢어지고 굳어갑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질병관리청도 콩팥 건강의 기본으로 저염식을 가장 먼저 꼽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방금 이야기한 그 높은 혈압 자체입니다. 소금 말고도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많으니까요. 혈압이 높으면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또 높아집니다.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나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병원 연구진이 콩팥병 환자 2,014명을 3년 반 넘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쪽 혈압이 140을 넘게 유지된 분들은 120 아래로 잘 관리한 분들보다 콩팥 기능이 크게 무너지거나 투석까지 갈 위험이 2배 넘게 높았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혈압 관리 하나가 콩팥의 수명을 이렇게나 갈라놓습니다. 대구에서 택시를 오래 하신 한산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살이시고 혈압약을 받으신 지는 벌써 1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 약 걸러도 괜찮겠지. 운전하느라 바쁜데 뭐.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는 날이 쌓였습니다. 혈압이야 재봐도 늘 조금 높은 정도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뚝 떨어진 걸 아셨습니다. 고혈압이 오랫동안 콩팥의 혈관을 두껍게 만들고 피가 잘 안 통하게 만든 겁니다. 이걸 고혈압성 신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한 알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다고요. 정확히는 약을 걸은 그 며칠이 무서운 거였습니다. 세 번째 범위는 높은 혈당, 그러니까 당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콩팥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당뇨거든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고혈압이고요. 왜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릴까요? 피 속에 당이 많으면 그 끈끈한 당이 가느다란 거름망을 안쪽부터 갉아먹습니다. 설탕물이 오래 묻은 관이 끈적하게 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콩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10분 중 3분 이상이 콩팥병을 같이 앓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걸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릅니다. 목포에 사시는 서정래 어르신은 64살이신데 당뇨를 앓으신 지 15년이 되셨습니다. 혈당 관리는 나름 하셨는데 콩팥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변을 보시는데 거품이 유난히 많이 일더랍니다. 변기물을 내려도 거품이 잘 안 꺼지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콩팥이 보내는 다급한 신호였습니다. 걸러져 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망가진 거름망 사이로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 거품을 알아채고 병원을 찾으신 덕분에 더 나빠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거품 이야기는 조금 뒤에 신호를 읽는 대목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범위는 조금 뜻밖이실 겁니다. 바로 물을 안 드시는 겁니다. 탈수요. 우리가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피가 끈끈해집니다. 끈끈한 피는 거름망을 통과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콩팥이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더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몸이 물을 원하는데도 안 마시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주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정복동 어르신이 그런 경우셨습니다. 73이신데 한여름 땡볕에서도 일하시느라 물 한 모금 제대로 안 드셨습니다. 밭일이 급한데 물 마시러 갈 새가 어디 있냐고요. 게다가 여기저기 쑤시는 무릎과 허리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셨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몸에 물은 부족한데 콩팥이 걸러내야 할 약은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진통제 같은 약을 오래 자주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프다고 습관처럼 약을 드시기 전에 물부터 한 잔 챙기시고 진통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게 콩팥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범인이었습니다. 소금,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탈수와 약의 남용. 그런데 이 범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주 천천히 티 안 나게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오늘 짜게 먹었다고 내일 콩팥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게 됩니다. 이 방심이 쌓여서 몇 년 뒤에 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콩팥병으로 병원을 찾은 분이 몇 년 사이에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정수장이 지쳐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 60, 70 고비를 넘으실수록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온 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드신 물과 밥을 따라 몸속 정수장인 콩팥까지 왔습니다. 200만 개의 걸음망이 하루 180리터의 피를 거른다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 이 정수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네 범인, 소금과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과 탈수도 잡아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반 바퀴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 바퀴를 돌 차례입니다. 콩팥이 힘들 때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 3번째 정거장입니다. 콩팥이 힘들 때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어볼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콩팥은 정말 말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몇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소박해서 우리가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호들을 함께 배워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아까 서정래 어르신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지요.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물을 내렸는데 거품이 유난히 많고 잘 안 꺼진다. 그러면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걸러 내보내지 않고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거름망이 헐거워지면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옵니다. 그게 거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물을 급하게 받거나 하면 거품이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봐도 계속 거품이 많고 안 꺼진다면 그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2번째 신호는 밤에 자꾸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는 겁니다. 야간뇨라고 하지요. 낮보다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겁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이 되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해서 우리가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치면 이 농축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묽은 소변이 자꾸 마려운 겁니다. 새벽에 2번, 3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신다면 한 번쯤 콩팥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인천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오래 하신 오현자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66이신데 언제부턴가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잠기가 밝아졌나 보다 하고요. 그렇게 2년을 넘기셨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고 나서야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콩팥이 보낸 신호였다는 걸 아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그 사소한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붓기입니다. 부종이라고 하지요. 콩팥이 몸의 여분의 물과 소금을 잘 못 빼내면 그게 몸에 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나 얼굴이 부어있고 저녁이 되면 다리와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있다면 그것도 눈여겨보실 신호입니다. 손가락으로 발등을 꾹 눌렀을 때 자국이 한참 안 돌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면 그 찌꺼기가 온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몸이 늘 무겁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곤한 이유야 많지요. 그래도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몸이 축 처진다면 여러 원인 가운데 콩팥도 한번 떠올려 보실 만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려움입니다. 이건 조금 뜻밖이시죠. 피부에 별 문제도 없는데 온몸이 스멀스멀 가렵다면요.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이 피부까지 밀려 나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밤에 특히 더 가려워서 잠을 설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겁니다. 사실 콩팥은 오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를 만들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이 신호가 약해져서 피가 부족해집니다. 빈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뜨고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고 어지럽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입맛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이 메스껍고 입에서 쇠맛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밥이 그냥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데 여기에도 콩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를 7가지나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작 무서운 건 콩팥병 초기에는 이런 신호마저도 거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넘게 무너질 때까지도 잠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뚜렷하게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콩팥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검사가 우리 눈이 되어주게 하는 겁니다. 콩팥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한 번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단백질이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만 뽑아도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 수치를 봅니다. 이 수치로 콩팥의 여과율, 그러니까 거름망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매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종이에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적힌 그 숫자가 바로 그겁니다. 이 점수가 90, 60, 30, 15를 기준으로 콩팥의 건강 단계를 나눕니다. 어렵게 아실 것 없습니다. 그냥 이 숫자가 높을수록 콩팥이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혈압이 높으신 분, 65이 넘으신 분, 그리고 가족 중에 콩팥병을 앓은 분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잊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검사 한 번이 콩팥이 크게 무너지기 전에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기서 잠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끝까지 무너지면 결국 투석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몇 시간이고 기계에 피를 맡겨야 합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고
모셔다 드리는 자식들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병은 일찍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그 진행을 아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되돌리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호들을 배워두신 게 이미 큰 한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밤이 콩팥에게 그토록 특별한 시간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에 왔습니다. 콩팥에게 밤이 왜 그렇게 특별한 시간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 콩팥이 얼마나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끼 밥을 먹으면 그 소화물이 콩팥으로 몰려옵니다. 커피도 마시고 짠 반찬도 먹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도 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에서도 노폐물이 나오지요. 이 모든 뒤처리를 낮 내내 콩팥이 감당합니다. 그러니 낮에 콩팥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우리가 자리에 누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가라앉지요. 이때 우리 몸에서 아주 고마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낮보다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건 건강한 몸이라면 밤마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배웠지요. 혈압이 콩팥의 거름망을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니 밤에 혈압이 내려간다는 건 그 거름망에 가해지던 압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센 물살에 시달리던 콩팥이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은 콩팥에게 주어진 소중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낮에 지친 이 정수장이 조용히 자기를 추스르는 시간이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밤 시간을 콩팥의 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밤 시간을 망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짠 야식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라면을 드시거나 짭짤한 안주에 한잔 하시거나 젓갈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요. 이렇게 밤늦게 짠 걸 드시면 몸은 그 짠 것을 물키려고 또 물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밤에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할 혈압이 안 내려갑니다. 애써 쉬려던 콩팥이 밤새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르지요. 자다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게 되고 그러면 또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잠도 설치고 콩팥도 못 쉬는 겁니다. 청주에 사시는 조병수 어르신이 딱 그러셨습니다. 68이신데 젊어서부터 밤마다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하루 일 끝나고 라면 한 그릇에 짠 반찬, 그게 낙이셨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하게 붓고 혈압도 아침부터 높게 나오더랍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밤 야식을 줄여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맘 먹고 저녁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라면 대신 미지근한 물 한 모금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걸로요. 몇 주 지나니 아침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밤에 뭘 먹느냐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밤에 푹 자면 온몸이 회복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잠을 설치고 밤을 뒤척이면 몸이 쉴 틈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밤에 깊이 주무시는 것도 콩팥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짠, 야식을 줄이는 게 잠에도
도움이 되니 결국 다 이어져 있는 셈이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은 콩팥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짠 야식으로 망치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밤새 시달립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잘 지켜주면 콩팥은 조용히 자기를 추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이 정수장의 짐을 덜어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을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오늘 내내 말씀드린 그 소금 이야기 기억하시죠? 소금이 물을 붙잡고 물이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콩팥의 거름망을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니 콩팥을 위한 첫 번째 밤 습관은 저녁상을 조금 더 싱겁게 차리는 겁니다. 특히 밤에 짜게 드시면 혈압이 밤새 안 내려가니까 저녁은 낮보다도 더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물은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젓갈, 장아찌, 짠 김치, 라면, 국물 같은 건 저녁엔 특히 줄이시고요. 요리하실 때 간은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한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신기하게 적응합니다. 오히려 나중엔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거예요. 창원에 사시는 문영의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일흔이신데 평생 짭짤하게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무슨 맛으로 사냐고 하셨지요. 그런데 혈압 때문에 저녁 반찬을 싱겁게 바꿔보셨습니다. 국물을 반만 드시고 간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처음 며칠은 영 밥맛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니 몸이 한결 가볍고 아침 붓기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혈압 숫자가 내려가는 걸 보시고 힘이 나셨다고요. 두 번째는 물을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조금씩 나눠서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마르지 않아야 피가 끈끈해지지 않고 콩팥이 편하게 일하니까요. 그런데 밤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잠도 설치고 콩팥도 못 쉬지요. 그러니 물은 낮에 충분히 그리고 잠들기 두어 시간 전부터는 조금씩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붓기가 심하신 분들은 물을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보다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늘 우선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혈압과 혈당을 밤까지 잘 붙잡아 두는 겁니다. 아까 대구 한상길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혈압약을 하루 이틀 걸은 게 콩팥을 무너뜨렸다고요. 약은 절대로 마음대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드시던 대로 꾸준히 챙기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한번 혈압을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저녁 혈당도 신경 써 주십시오. 늦은 밤에 달거나 기름진 걸 많이 드시면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되어 콩팥의 거름망을 갉아먹습니다.
네 번째는 아프다고 습관처럼 진통제를 드시는 걸 조심하는 겁니다. 상주 정복동 어르신 이야기에서 나왔지요. 물은 부족한데 약은 계속 들어오면 콩팥이 그걸 다 걸러내느라 지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실 때 물부터 한 잔 드시고 잠깐 쉬어 보십시오. 그래도 아프면 그때 약을 드시되 꼭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이 약들이 콩팥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입니다. 담배 이야기가 왜 콩팥에서 나오나 싶으시죠? 담배는 온몸의 혈관을 조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그 가느다란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관이 조이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고 걸음망이 굶주립니다. 콩팥을 아끼는 데 있어서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 갭이라도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저녁에 가벼운 산책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저녁 먹고 2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겁니다. 걸으면 혈압도 부드럽게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되고 온몸에 피가 잘 돕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도 좋아지지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배순덕 어르신은 67이신데 저녁마다 남편과 손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신다고 합니다. 그 습관 하나로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콩팥의 부드러운 과일 한 조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대목일 겁니다. 밤에 무언가 드시고 싶을 때 짠 야식 대신 콩팥의 순한 과일을 소량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과일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잘 못 걸러냅니다. 칼륨이 몸에 너무 쌓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정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직 큰 병이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콩팥에 비교적 순한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이 적은 편이라 콩팥의 부담이 덜 합니다. 게다가 수분과 섬유질이 넉넉하고 케르세틴이라는 좋은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껍질째 잘 씻어서 한두 조각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둘째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나이 들며 뻣뻣해지는 혈관을 부드럽게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도 좋겠지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셋째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속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요로에 세균이 달라붙는 걸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로 감염이 잦아지고 그게 반복되면 콩팥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조금 쉬고 떨지만 그래서 더 고마운 열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풀고 가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콩팥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닙니다. 절대 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짠 야식으로 콩팥을 괴롭히는 대신 이렇게 순한 것으로 밤의 허기를 달래면 콩팥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조각, 딱 한 줌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기 전에 딱 3초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내 몸을 걸러준 이 작은 콩팥에게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오늘 애썼다고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그 짧은 마음 하나가 이 밤 습관을 매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몸을 아끼는 일은 결국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되니까요. 자, 밤 습관을 이만큼 나눴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챙기시면 우리 콩팥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이참에 몇 가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술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반주 한 잔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면 콩팥이 힘들어집니다. 술은 몸에 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마신 다음 날 목이 마르지요. 몸이 마르면 피가 끈끈해지고 콩팥이 애를 써야 합니다. 게다가 술은 혈압도 올립니다. 그러니 저녁 반주도 적당히, 특히 잠들기 직전 과음은 콩팥에게 밤샘을 시키는 일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로 가공식품입니다. 봉지과자, 햄, 소시지, 어묵,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요. 이런 음식에는 소금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짜지 않은 것 같은데도 실은 소금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공식품에는 몸에 부담이 되는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콩팥이 약해지면 뼈와 혈관에까지 좋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봉지 뜯어 드시는 것, 그리고 달고 톡 쏘는 음료를 줄이시면 됩니다. 물이나 보리차가 콩팥에는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고기와 보양식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뜻밖이실 겁니다. 기운 없으면 고기 많이 먹고 보양식 챙겨야 한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게 오히려 짐이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그걸 처리하고 남은 노폐물을 콩팥이 다 걸러내야 하니까요.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드시라는 겁니다. 특히 콩팥 수치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단백질을 어느 정도 드셔야 하는지 꼭 상의하십시오. 무턱대고 보양식을 잔뜩 드시는 게 좋은 뜻과 달리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잠입니다. 아까 밤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일찍 그리고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콩팥에도 좋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잡히고 회복도 잘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몸무게입니다. 살이 많이 찌면 콩팥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란 게 아니라 저녁을 가볍게 하고 매일 조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이 사실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흔한 오해 몇 가지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잘못하셨다고 부끄러워하실 일 전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았으니까요. 첫 번째 오해.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콩팥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건강한 분이 낮에 물을 적당히 챙겨 드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붓기가 있으신 분은 오히려 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물도 적당히, 그리고 진단받으신 분은 주치의 말씀대로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해.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못 되돌린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건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콩팥병은 일찍 발견해서 관리하면 그 진행을 아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짠 걸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챙기고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콩팥이 무너지는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해. 붓는 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물론 나이 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붓기는 콩팥이나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붓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눌러도 자국이 오래 남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오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콩팥에 좋다는 즙이나 환, 보조제를 먹으면 낫는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장이나 어디서 콩팥에 좋다더라 하는 즙, 달인물, 정체모를 환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 안 된 것들이 오히려 콩팥에 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먹는 모든 걸 걸러내야 하는데 정체 모를 성분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뭔가 드시기 전에 이게 콩팥에 괜찮은지 꼭 확인하시는 게 진짜로 콩팥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아침 물 한 잔에서 이 여행을 시작했지요. 그러니 아침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새 마른 몸에 물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혈압을 한번 재보시면 하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도 너무 짜지 않게요. 해장한다고 짠 국물을 들이켜는 건 밤새 쉰 콩팥을 아침부터 다시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이렇게 하루를 콩팥의 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혼자 뚝 떨어진 외딴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콩팥은 온몸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무너지면 콩팥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연결이 심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콩팥병을 앓는 분들이 결국 무엇으로 세상을 떠나시는지 아십니까? 콩팥 자체가 아니라 뜻밖에도 심장 질환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한신장학회도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콩팥이 물과 소금을 잘 못 빼내면 몸에 물이 고이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 높아진 혈압을 밀어내느라 심장이 죽어라 일해야 합니다. 게다가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이 피 속에 쌓이고 피까지 부족해지면 심장은 2중, 3중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니 콩팥이 지치면 심장이 먼저 쓰러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콩팥을 지키는 습관들이 사실은 신장을 지키는 습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 혈압을 챙기는 것, 저녁에 가볍게 걷는 것, 이 모든 게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지킵니다. 하나를 지키면 둘을 얻는 셈입니다.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장만이 아닙니다. 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져 혈압이 높게 유지되면 그 높은 압력이 뇌의 혈관도 위협합니다. 그래서 콩팥 관리가 곧 뇌졸중을 막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칼슘과 인을 조절하는 일도 돕는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 균형이 무너져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며 뼈가 잘 부러지는 데에도 이렇게 콩팥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제가 오늘 이 작은 장기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콩팥 하나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뼈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온몸의 건강이 이 조용한 정수장 하나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내가 튼튼해야 손주들 크는 모습을 오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콩팥 하나 잘 지켜서 온몸이 편안하면 그게 곧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것을 지키는 일인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을 위한 오늘 밤의 한 걸음은 콩팥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걸음이고 뇌를 위한 걸음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 넣으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우리 세대가 이 콩팥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먼저였습니다. 반찬이 넉넉했습니까? 짠! 김치 한 보시기, 장아찌 몇 조각, 된장 한 숟갈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일하러 나갔지요. 짜야 밥이 넘어갔고, 짜야 힘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짭짤한 밥심으로 없는 살림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 내 몸을 돌본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며 그저 앞만 보고 달렸지요. 그런데요, 그 긴 세월이 우리 콩팥에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짠 밥상도 참고 견딘 고단함도 미처 못 챙긴 혈압과 혈당도 다 이 작은 정수장이 대신 감당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 콩팥이 지친 분들이 유독 많은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두 손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길을 만들고 힘들면 힘든 대로 버텨낸 사람들이지요. 그 뚝심으로 이제는 내 몸도 한번 챙겨보자는 겁니다. 짠 밥상을 싱겁게 바꾸는 것 좀 그 세월을 견뎌온 우리에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나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마음 편히 제 삶을 삽니다. 내가 병들어 누우면 그 짐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아끼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콩팥을 챙기는 건 결국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튼튼해야 손주 손잡고 오래오래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거창하게 말고 저녁상 하나 싱겁게 차리는 것부터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세대의 남은 날들을 훨씬 건강하게 바꾸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럼 하루를 콩팥의 편으로 만드는 법을 아침부터 밤까지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것 없습니다. 그냥 이 흐름대로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새 마른 몸에 물을 부드럽게 채우는 겁니다. 찬물을 벌컥 드시기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요. 그 다음 혈압이 있으신 분은 아침 혈압을 한번 재보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관리할지 감이 잡힙니다. 드시던 약이 있으면 아침에 잊지 말고 챙기시고요. 아침상은 너무 짜지 않게 차리십시오.
특히 어제 한잔 하셨다고 해장한다며 짠 국물을 들이켜는 건 밤새 겨우 쉰 콩팥을 아침부터 다시 부려먹는 일입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조금씩 나눠서 충분히 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말고 틈틈이 한 모금씩요. 목이 안 마르셔도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니까요. 점심상도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집안일을 하시든 마당을 거니시든 앉아만 계시지 않는 게 콩팥에도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저녁상은 낮보다도 더 싱겁게 차리십시오. 짠, 반찬, 젓갈, 라면, 국물은 저녁엔 특히 멀리 하시고요. 저녁 드시고 30분쯤 지나면 동네를 2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혈압도 부드럽게 내려가고 혈당도 잡히고 잠도 잘 옵니다. 저녁에 혈압과 혈당을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주를 즐기신다면 딱 한두 잔에서 멈추십시오. 과하면 밤새 콩팥이 시달립니다. 이제 밤, 잠들기 전입니다. 뭔가 입이 심심하실 때 짠 야식 대신 콩팥에 순한 과일을 소량 드십시오. 사과 한두 조각, 블루베리 한 줌, 아니면 크랜베리 조금이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 중이신 분은 과일에 칼륨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정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두어 시간 전부터는 물을 조금씩만 드십시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도록요. 담배는 멀리 하시고 되도록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은 콩팥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3초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해준 이 작은 콩팥에게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오늘 애썼다고요. 그 작은 마음이 이 습관을 하루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얹겠습니다. 이건 매일이 아니라 가끔 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내 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소변에 거품이 많지는 않은지, 밤에 자주 깨지는 않는지, 아침에 얼굴이 붓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꼭 받으십시오. 특히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 65이 넘으신 분, 가족 중에 콩팥병을 앓은 분이 계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검사 한 번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콩팥을 대신 살펴봐 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대단한 결심도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침 물 한 잔, 싱거운 저녁 20분 산책, 그리고 밤에 과일 한 조각, 이 소박한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싱겁게 먹으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슨 맛으로 밥을 먹느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짭짤한 맛에 길들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싱겁게 그러면서도 맛있게 드시는 요령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실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다른 맛으로 채우는 겁니다. 소금이 빠진 자리를 감칠맛과 향으로 메우는 거죠.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소금과 간장을 많이 넣는 대신 다시마와 멸치, 표고버섯을 우린 육수를 쓰시면 깊은 맛이 납니다. 마늘, 양파, 대파를 넉넉히 넣으면 그 자체로 맛이 살아납니다. 무침에는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넣어 새콤하게 깨나 참기름으로 고소하게 하시면 소금이 적어도 입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향과 감칠맛을 늘리면 짜지 않아도
맛있는 밥상이 됩니다. 우리는 국물 문화잖아요. 그러니 국이나 찌개를 아예 끊으라는 건 무리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국물은 적게 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큰 국그릇 대신 작은 그릇을 쓰시면 자연스럽게 국물을 덜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국물에 말아 드시는 습관은 조금씩 줄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그 짠 국물을 다 드시게 되니까요. 밑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갈, 장아찌, 짠 김치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것도 아예 끊기보다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짠 밑반찬 여러 개를 늘어놓는 대신 한두 가지만 김치도 물김치나 겉절이 쪽으로 조금씩 바꿔보시고요. 외식을 하시거나 배달을 시키실 때는 국물이나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셔서 조금만 찍어 드시면 됩니다. 덜 짜게 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라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라면을 꼭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실 때 국물은 다 드시지 말고 남기십시오. 스프도 처음부터 절반만 넣어 보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소금 섭취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는 한 가지 요령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뿐 아니라 칼륨도 조심하셔야 하지요. 채소를 드실 때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칼륨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주치의 선생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남기철 어르신 이야기로 이 대목을 마치겠습니다. 72이신데 라면을 워낙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꼭 라면이셨다고요. 싱겁게 먹으라는 말이 제일 싫으셨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라면 국물을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습니다. 그거 하나요. 처음엔 아쉬웠는데 몇 주 지나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랍니다. 그러다 스프를 절반만 넣게 되고 저녁 반찬도 조금씩 싱거워지고요. 반년쯤 지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콩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더랍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켜지는 거였구나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입니다. 자, 이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3가지에 답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나 녹차를 마셔도 콩팥에 괜찮으냐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줌이 자주 마려워 오히려 몸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가 끈끈해지지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설탕과 프림을 잔뜩 넣은 믹스 커피 말입니다. 이건 콩팥에도 혈당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커피나 차를 드시더라도 되도록 연하게, 그리고 물과 보리차를 기본으로 삼으시는 게 콩팥에는 제일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물은 하루에 대체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으십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목마름에 맞춰 하루 67잔 안팎을 조금씩 나눠 드시면 대체로 충분합니다. 딱 몇 잔이라고 못 받기보다 소변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맑은 연노랑이면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붓기가 있으신 분은 물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정해주신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물조차도 사람마다 답이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콩팥에 좋다는 검은 콩이나 팥,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걸 먹어도 되느냐고요? 이것도 참 많이 물으십니다. 음식으로 적당히 드시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콩이나 검은 콩, 팥에는 칼륨과 인이 꽤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과 인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콩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몸에 좋다고 이런 걸 잔뜩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도 오줌을 빼내는 성질이 있어서 과하게 드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늘 같습니다. 건강한 분은 적당히, 진단받으신 분은 꼭 확인하고 드시라는 겁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한 가지를 잔뜩 드시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어떠십니까? 답이 조금 되셨는지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매일 콩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이미 콩팥을 아끼고 계신 겁니다. 이쯤에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에 사시는 이금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6이시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종일 짠 국과 반찬을 만드시는 일이었지요. 본인 입맛도 자연스럽게 짭짤한 쪽으로 길들여지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르신 몸에 신호가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아침이면 얼굴이 푸석하게 붓고요.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 나이엔 다들 이러는 거지 뭐. 그렇게 이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신호들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사는 따님이 어머니가 밤마다 깨는 걸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강제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소변 검사와 피 검사요. 결과를 보니 콩팥의 여과율이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콩팥병이 시작된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때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 사소한 신호들이 이렇게 큰 이야기였다니 하고요.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늦지 않게 발견한 거니까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 바로 그대로요. 저녁상을 싱겁게 차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라면도 큰맘 먹고 줄이셨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면 따님과 동네를 20분씩 걸으셨고 혈압약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기셨습니다. 밤에 입이 심심하면 짠 과자 대신 사과 한두 조각을 천천히 드셨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콩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고 아침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주말이면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손주 걸음을 따라갈 만큼 몸이 가벼워지셨다고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딸이 붙잡고 병원에 안 데려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덧붙이셨습니다.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저녁을 싱겁게 하고 밤에 과일 한 조각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콩팥병은 일찍 알아채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금욱 어르신이 하셨듯이 오늘 밤 그 작은 첫걸음만 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되짚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드신 물 한 잔과 밥 한 술을 따라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작은 정수장을 만났지요. 바로 콩팥입니다. 이 작은 것 안에는 200만 개의 가느다란 거름망이 들어있고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좋은 물은 99%나 다시 아껴 담아 찌꺼기만 한두 컵 내보내는 알뜰한 살림꾼이라고요. 그 다음 이 부지런한 정수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네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짜게 먹는 소금,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물 안 마시는 탈수였지요. 이것들이 하나같이 티 안 나게 몇 년에 걸쳐 거름망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 넘으신 어르신 4분 중 1분이 이미 콩팥이 상해 있다고요. 이어서 콩팥이 보내는 신호들도 배웠습니다. 소변의 거품, 밤에 자꾸 깨는 야간요, 얼굴과 발목에 붓기, 이유 없는 피로, 온몸의 가려움, 창백함과 숨참, 그리고 떨어지는 입맛. 하지만 정작 초기엔 이런 신호마저 잘 안 나타나니까 소변 검사와 피 검사로 우리 눈을 대신하자고 했지요. 크레아티닌 수치와 여과율 숫자를 챙기자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콩팥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회복의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짠 야식으로 망치지 말고 콩팥의 편으로 만들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 습관을 나눴지요. 저녁을 싱겁게, 물은 낮에 충분히, 밤엔 조금만, 혈압과 혈당은 밤까지 챙기고 담배는 멀리, 저녁엔 20분 산책, 그리고 짠 야식 대신 콩팥에 순한 과일 한 조각, 사과 한두 조각, 블루베리 한 줌, 크랜베리 조금이요. 다만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은 과일의 칼륨까지 반드시 주치의와 정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은 외딴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일이 곧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뼈를 지키는 일이라고요. 콩팥병 환자분들이 뜻밖에도 심장질환으로 가장 많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의 작은 걸음 하나가 온 몸을 지키는 걸음이었던 겁니다.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저녁을 싱겁게 드십시오. 둘째, 밤엔 짠 야식 대신 순한 과일 한 조각으로 콩팥에 짐을 더십시오. 셋째, 1년에 한 번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잊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오래 튼튼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콩팥은 참 무던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든 지금이나 단 하루도 파업하지 않고 묵묵히 피를 걸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한 번도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없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조용한 일꾼의 등을 두드려줄 차례입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밤 저녁상을 조금 싱겁게 차리는 것, 잠들기 전 과일 한 조각을 천천히 드시는 것, 그 작은 정성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시작하시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몸은 우리가 등을 돌릴 때는 조용하지만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밤에 작은 돌봄 하나에도 콩팥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곁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형제든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이 위험한데도 정작 콩팥은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분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몸을 조용히 지키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콩팥이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도록 튼튼하게 지냅시다.